요번 주에는 독해 숙제가 거의 안 나갈 거라서 그냥 일단 최대한 부지런히 못하신 거 채워 오시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교재를 바꿔가지고 요 책 이제 두 번째 권 버전을 드릴게요. 이 권을. 그러면 숙제하신 것들 중에서요, 좀 어려웠던 지문이 있었으면 같이 봅시다. 한 140, 여기부터였을까요? 143? 요 정도부터? 여기는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여기부터인가 보다. 143, 4? 요 정도부터죠. 숙제 부분이. 뭐 틀린 거는 어려웠던 지문 있어요? 같이 보게. 음써요? 넘어가도 무방해요, 그러면? 채점하고 틀리고, 틀린 거 채점하고 했을 때, 아니면 해석해보면서 뭐 문장 어려웠거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럼 패스 넘깁시다. 그러면 158부터 하면 되나요? 158까지가 숙제였나요? 어디부터 하면 돼요? 9부터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주장 문제의 개관을 간단하게 하고 들어갑시다. 얘는 이제 20번 문제 패턴이고 1, 2, 3, 4, 5가 한글로 되어 있는 되게 친절한 문형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보통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듣기 할 때 처리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듣기를 하실 때 듣기 앞 페이지 하는 동안 내용 일치랑 어법이랑 장문 정도 읽어보세요. 25, 6, 7, 8, 29, 그다음에 맨 뒷장에 맨 뒤에 세 문제. 그 다음에 듣기 이제 페이지가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시험지를 구경한 적이 없겠군요. 그러네요. 모의고사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차피 이거 뭐 버리는 것 같으니까 요런 이제 이거보다 커야 되는구나. A3 시험지가 이렇게 반으로 접혀 있는 형태로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책 형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찝혀 있진 않고 이렇게 접은 종이가 몇 장이냐? 8페이지, 5장짜리 이렇게 생긴 시험지가 있거든요. 시험지 책 형식으로 생겨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푸실 거예요. 듣기를 하는 동안. 근데 이제 듣기 하는 동안에 내용 일치 문제 한 페이지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한쪽이 책 시험지 구성이 시험지 책이 여기는 이제 공백이고요. 여기가 듣기인데 1번에서 12번 이 정도까지 있고 두 번째 장이 이렇게 딱 펼쳐 놓으면 13번부터 17번까지 듣기가 반 페이지 있고 18, 19, 20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21부터 24까지. 그래서 이제 맨 첫 페이지에서 두 장 넘기면 페이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25, 26, 27, 28. 듣기 앞 페이지 하실 때 여기 처리하시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후딱후딱 끝나는 지문들이니까 특히 이거는 27, 28은 뭐 그냥 틀린 그림 찾기잖아요. 그래서 제게도 굳이 안 담아놨어요. 그래서 얘네 둘 빨리 처리해 놓고 한 26번 정도 읽으면서 머리 좀 예열시키고 웜업 한 다음에 25번 처리하고 29번은 어법 문제인데 우리 어차피 이제 책 다음 권으로 바뀌면 할 거지만 어법 문제를 듣기 할 때 여러분들한테 푸시라고 하는 건 독해를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밑줄 쳐진 부분에 뭐 1번 밑줄, 2번 밑줄, 3번, 4번 뭐 이렇게 밑줄 쳐진 부분마다 묻는 포인트가 있을 거잖아요. 그거만 빨리빨리 잡아서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체크하세요. 내가 이걸 뭘 묻는지 나에게 그걸 알겠다 하면 확인하시는 거고 모르겠다 하면 넘기세요.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정답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 몇 개 정도 쳐내는 작업을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법 문제는 백날 해석해봤자 나한테 뭘 묻는 건지 모르면 답을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읽지 마세요. 그래서 5개 중에 선지 3개 건져냈어요. 쳐냈어요. 그럼 2개 남았잖아. 나중에 둘 중 하나 찍으세요, 그냥.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그때 읽어보시고, 시간이 남을 때. 그리고 이제 듣기 여기 두 번째 페이지 돌아가는 동안, 요 듣기 페이지 돌아가는 동안 그냥 시험지 책 맨 끝으로 넘기셔서 여기가 이제 30번대인데 31에서 34, 35에서 뭔가 이상하다. 29 바보냐? 죄송합니다. 33에서 36, 37에서 40 이렇게 페이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30,
34, 35, 38, 39, 4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장 여기 이제 공백이고 41에서 42 장문 하나 이만큼이 43에서 45 장문 하나예요. 이 부분 읽으시면 돼요. 듣기 할 때. 그래서 듣기 앞 페이지 하는 동안 얘를 다 읽으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A, B, C, D 이런 식으로 문제가 문단이 나누어 있을 거고 선지가 문항이 여기 이렇게 43, 4, 5번 문제가 제시되어 있을 건데 당연히 A가 맨 앞 거고 주어진 A 뒤에서 C로 이어질지 D로 이어질지 정도만 대충 눈대중으로 봐놓으세요. 그리고 독해가 빠른 분들이라면 순서까지 잡으실 수 있을 거고 아니면 A 바로 뒤에 이어지는 단락이 뭔지 정도 잡아 놓으시면 아마 듣기 뒷장 정도 넘어갈 겁니다. 문제풀이가 제법 빨라도. 그러면 뒷장 넘어가서 듣기 뒷장에서 12번, 11번까지 있기도 하고 앞 페이지가 12번까지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12번이건 13번이건 뒷장 넘어갔을 때는 듣기 문제 패턴상 왔다 갔다 할 만한 시간이 거의 안 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듣기 할 때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13, 14, 15 뭐 이렇게 짤막짤막한 짜투리 시간이 남았을 때 여기를 이렇게 읽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 책에서 이야기했듯이 되게 금방금방 답이 처리가 되잖아요. 개 중에 18, 19, 20 중에 제일 오래 걸릴 법한 게 그나마 20번인데 그 20번도 어차피 되게 간단하고 쉬운 문형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접근은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 앞에 한 두어 줄 정도 읽으면서 소재 정도 파악해보자. 어떤 분야의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주제까지 나오면 땡큐고 그리고 이제 여기로 요 제문으로 치면 좀 기네요. 어쩔 수가 없네. 요 정도 이 지문으로 치면 요만큼 읽으면서 주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대강 읽으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얘가 한글이잖아요. 1, 2, 3, 4, 5가 한글일 뿐더러 이게 그다지 어렵게 구성이 되지가 않아요. 한글 선지들이.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듣기 하면서 처리를 해버리시고 어려운 지문에 시간 투자를 좀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우리가 시간을 벌어가는 문제 유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159번 문제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시고 같이 볼게요. 가요. 일단 첫 번째 문장. These days, 오늘날에요. Electric scooters have quickly become 까지 보면 주어 동사네요. 일렉트릭 스쿠터니까 전동 스쿠터죠. 전동 스쿠터는 현재 완료 빠르게 되어 오고 있습니다. A campus staple. 스테이플은 호치키 쓰잖아요. 찝는 거. 근데 스테이플 얘가 무슨 말이냐면요. 중요한 것이에요. 내지는 필수적인 것. 왜 시커먼 색으로 썼디야? 아, 이거 빔 보이나? 얘는 또 보이네. 형광펜이. 얘는 조금 덜 빠꾸인 빔이구나, 얘가. 우리가 써 투명도. 뭐또 바뀌었어. 지멋대로. 이런 씨.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캠퍼스의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대요. 다음 문장 their rapid rise to popularity 얘네들의 급격한 인기네요. 그리고 대중성에 대한 얘네들의 인기의 상승은
is thanks to는 잘 아시는 부분이죠. 뭐뭐 덕분에 뭐뭐 때문이다. 무엇 덕분이다. The convenience they bring. 그럼 얘네들이 가져다 주는 편리함 덕분이에요. 그래서 스쿠터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타면 편해. But 하지만 it isn't without problems. 그런데 얘는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라는 얘기죠. 그럼 앞부분에서 그럼 우리는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요. 전동 스쿠터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 편한 건 좋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도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소재가 되겠네요. 전동 스쿠터의 문제적인 부분. 그래서 대충 건너뛰어서 마지막 문장이 좀 길긴 한데요. 여기 정도 들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To ensure the safety of students who use electric scooters 까지 보시면 이만큼이 한 덩어리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삽입구예요. 그래서 뭔가가 삽입된 내용이고 앞에 언급한 무언가에 대한 보충 설명하겠구나. 일단 투부정사는요. 뭐뭐 하기 위해서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Ensure the safety, 안전함을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이러한 학생들입니다. use 사용하는 스쿠터를 사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as well as 하면 얘는 어떤 의미예요? as well as는 뭐뭐 얘는 뭐뭐뿐만 아니라죠. 그래서 얘 되게 자주 보던 애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not only but also 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뭐 아시는 거겠지만 요거요. B 잘 보이나? B as well as A는요. not only A but also B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봅시다. 그럼 뭐하고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건 중요하겠네요. 학생들의 안전, 스쿠터 이용한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뭐뿐만 아니라 those around them, 걔네들 주변에 있는 그들이죠. 사람들이에요. 그럼 안전인데 누구랑 누구의 안전을 지켜요? 학생들, 이용하는 학생들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네 둘이 병렬 구조네요. 그래서 얘가 B고 여기 as well as라는 상관 접속사로 A하고 병렬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용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이 둘 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B as well as A에서 강조점은 어디에 있어요? Not only but also에서 똑같아요. 강조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나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그러니까 둘 다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건 B인 거예요. 그래서 스쿠터 타는 애들의 안전을 위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official은 공직자라는 의미도 되고요. 담당자라는 말도 돼요. 공직자, 담당자, 직원 이런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should look into reinforcing stricter regulations. 그럼 공직자들은 should네요. 대놓고 글쓴이가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look into 들여다 보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안으로 더 주의 깊게 확인해야 돼요. 뭐에 대해서? reinforcing 강화시키네요. stricter regulation. 더 엄격한 regulation은 아시죠? 규제. 더 엄격한 규제를 강화하는 걸 조금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요. 그러면 사실은 이 이하 부분이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 딱히 읽을 필요는 없어요. 답을 확인할 땐. 왜요? such as는 얘는 예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이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규제를 강화합시다예요. 안전에 관련된 규제를 강화합시다. 요만큼이 다 이 강화해야 될 규제들에 대한 사례가 될 거예요. 대략 읽으면 having traffic guards, flagging down students. 그럼 여러분들 그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요즘도 하나요? 유치원,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횡단보도 같은데 뭐 이렇게 깃발 들고 수신호 하는 어른들?
요즘도 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traffic guard 직역하면 교통경비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뭐 하는 사람 flagging down 이 깃발을 들고 올라가세요, 뭐 지나가세요, 멈추세요 해주는 교통 안전 도우미와 같은 아니면 giving them warning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과 같은 규제예요. 뭐 할 때요? When they violate regulation, violate는 위반하다죠. 그럼 그들이 규제를 위반하였을 때 경고를 주는 것과 같이 중요한 건 뭡니까? 규제를 강화합시다예요. 그럼 앞부분에서 제시된 소재는 뭐였는데요? 우리가 파악한 건 스쿠터 좋은데 위험해요잖아요. 그럼 위험하니까 스쿠터 사용을 조금 규제해 봅시다. 어디 있나요? 5번이네요. 이거 넘어가서 160번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디가 모르는 게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답을 찾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답은 다 금방 찾으신 것 같고요. 앞부분에서 볼게요. 앞부분 내용. 소재를 확인하려고 읽는데 아마 단어가 조금 걸려서 첫 번째 문장 건너뛰고 두 번째 문장 정도는 갔어야 될 것 같죠? Over the years, 수년 동안, 오랫동안 해도 괜찮아요. Memory has been given. 기억에게는 사형식 수동태죠. 기억에게는 주어져 왔습니다. 간접 목적어를 주어로 하는 사형식 수동문. 그래서 뒤에 이 명사 덩어리 원래 능동문의 직접 목적어는 그냥 쓰여 있는 형태. 그러면 기억이라는 건 뭐가 주어졌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러워. 기억이라는 것은 나쁜 명칭이 주어져 왔었대요. It has been associated with 얘는 꽤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죠. 요거 be associated with 하면 이게 뭐뭐와 관련되다죠. 연관되다. 그래서 얘랑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 몇 번 정리했으니 오늘은 그냥 넘깁시다. 그럼 걔는요. 관련되어 왔어요. 결부되어 왔어요. 누구랑요? rote learning and cramming information. 이게 뭔 말일까? 일단 모르는 채로 한 문장 답 먼저 찾아보고요. 이따가 돌아옵시다. 제가 까먹을 것 같으니까 표시해 놓을게요. 이렇게 더럽게. 그래야 안 까먹으니까. 이따가 돌아올게요. 그러면 일단 그것은요. rote learning, rote가 뭔지 모르겠지만 땡땡한 학습과 cramming information, cram 혹시 아셨으면 좋고요. 일단 정보를 땡땡하는 거랑 관련되어 있대요. 정보를 어디로? 네 뇌 안으로 뭔가 한답니다. Educators have said that 교육 관련자들, 뭐 교육자라고 해볼까요?
교육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왔어요. Understanding is a key to learning. 그럼 이해가 뭐래요? 키입니까? 핵심이죠. 이해가 핵심이랍니다. 어디에? 학습에요. 그리고 얘네 둘은 세트예요. 이렇게. 어디로의 핵심이에요. 둘이 마찬가지. 키나 코나. 그럼 학습의 핵심인 건 이해다라고 말을 해요. 이런 말들을 하지만 How can you understand something? 그런데 그럼 여기 글쓴이가 자기의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기억을 나쁘게 평가했대요. 그리고 기억이라는 건 뭐랑 관련되어 있어요. 뭔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교육자들은 이런 말을 해와요. 야,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이죠. 그러나 How can you understand something? 어찌 당신이 무언가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뭐 한다면요? If you can't remember it. 죄송합니다.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럼 글쓴이는 뭐 이거 보고 국어에서 서리법이라고 하나요? 질문을 통해서 주장을 강조하는 거? 그죠? 야, 이게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니? 뭐 이런 정도의 어투잖아요. 그래서 글쓴이는 뭘 앞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암기를 못했는데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글쓴이는 지금 remember 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소 강조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사람들의 흔한 통념, 흔히들 하는 말을 비판하면서요. 그래서 뭐 요런 애들은 글의 패턴으로도 쓰이고 여기서처럼 문장의 형식으로도 쓰이는데 요 사람이 사용한 표현 방식은요. 뭐 통념에 대한 비판이라고 많이들 해요. 그래서 A를 제시하고요. 바로 뒤에서 요거에 대한 반박을 함으로써 이 내용을 조금 더 강조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들 말해요. 흔히들 이렇게 해요. 우리는 자주 이래요. 누구든지 이랬을 거예요. 와 같은 흔히 발생하는 여기 A는 뭐 흔한 오류일 수도 있고요. 행동일 수도 있어요. 혹은 뭐 사상이나 관념일 수도 있어요. 원칙일 수도 있고요. 신념일 수도 있고요. 어쨌건 흔히 하는 뭔가를 제시한 다음에 얘를 반박하면서 나의 의견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거. 그래서 무언가를 비판하거나 내 의견을 제시할 때 그냥 내 말만 하는 것보다 사례를 들어놓고 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설득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사용하고 있구나 하네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봅시다. Memories means storing what you have understand. 갑자기 뒤에서 기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려요. 기억이라는 건 저장하는 거랍니다. 이거를요. What you have learned. 네가 배운 걸 저장하는 과정이 기억이래요. Otherwise, 이 표현은 아마 아셨을 건데 품사는 부사고요. 그렇지 않다면이죠. 그렇지 않으면 뭐 않다면이 낫겠다. 그렇지 않다면 혹은 안 왔다면 현재든 과거든 시제는 상관없이 쓰이고 부사니까 그렇지 않다면 Why would we bother learning in the first place? 여기의 표현은요. bother ing 하면 굳이 무엇을 하다예요. 그럼 봅시다. 그렇지 않으면 기억이라는 과정은요. 내가 배운 걸 저장하는 거예요. 암기라는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왜 우리가 굳이 학습을 할까요? In the first place, 애초에죠. 애시당초 정도의 의미잖아요. 처음부터. 그럼 애초에 왜 배울 거냐는 거예요. 머릿속에 저장을 안 할 거면. 오, 배웠어, 이해했어, 까먹었어. 그럴 거면 뭐하러 배워요? 배우고 이해를 했으면 저장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글쓴이의 취지겠죠. 그래서 일단 뭐 가정법적인 부분입니다만 독해는 뭐 별 영향을 안 끼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쪽 아까 제가 건너뛰고 온 부분들 뭐 단어만 이야기해 봅시다.
몰라도 단어를 찾는 데는 답을 찾는 데는 별 무리가 없었겠지만, rote learning이요. 얘가요, 암기하다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구구단을 외우듯이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 때려 넣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게 rote고요. cram은요. 이게 우겨 넣다예요. 우격다짐으로 우겨 넣다. 그래서 cramming information 하면요. 억지로 정보를 쑤셔 넣는 거예요. 소위 주입식 교육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얘가 어거지로 막 우겨 넣는 거라서 이런 의미로도 쓰입니다. 억지로 급하게 쑤셔 넣는 거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나요? 그리고요. 얘는 아까 잠깐 봤을 때 이 부분을 조금 같이 보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여기 문장만 같이 잠깐 보고 넘어갑시다. 다른 데는 읽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으셨을 것 같고요. understanding 정도부터요. understanding doesn't create use. 이 문장은 간단하죠. 이해라는 건 use는 사용, 활용이죠. 이해는 활용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써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해석을 먼저 하고 제가 요렇게 굳이 시간을 내서 읽고 있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Only when you can instantly recall what you understand and practice using your remember understanding 이만큼이요. 일단 형태상으로는 왼절인데요. 여기다가 일단 보이나요? 오케이, 보이네요. 여기에 하고 여기에 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읍시다. 얘 때문에 얘가 요딴 어순이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해석을 먼저 하고요. 오직 이럴 때에만이에요. only when은 only가 when을 수식하는 겁니다. 오직 이럴 때에만. 당신이요. 즉각적으로 회상할 수 있을 때만이네요. 당신이 배운 걸 바로바로 기억할 수 있을 때에만. 첫 번째, and practice. 얘가 첫 번째 동사고 and 뒤에 두 번째 동사 병렬 구조네요. 네가 떠올리고 연습할 수 있을 때에만 using your remembered understanding 이것을요. 네가 기억한 이해를 바로 활용해 볼 수 있을 때에만 너는 뭐 한 것이다? mastery. 마스터는 숙달, 숙련하다죠. 당신은 숙련을 달성한 거니까 당신이 숙달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종이 차버렸네요. 일단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
그러면 봅시다. 얘는 이제 우리가 도치할 때 배우겠지만요. 아직 멀어서 문법에서 도치를 하려면 이 줄이야, 이 줄이야. 이 줄이네. 얘는요. 요렇게 기억해 놓읍시다. only 플러스 부사나 부사구 도치라고요. 그래서 얘는 부정부사 도치하고 패턴은 비슷한데요. 이 도치문의 어순이 의문문 어순이라는 것도 그렇고 only가 개념적으로 다소 부정어스러운 느낌을 갖고 있기도 해요. only는 물론 긍정어입니다만 유일한 거고 하나밖에 없는 거고 오직이니까 이것 빼고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어찌 보면 가지고도 있는 단어다라고도 하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요. 얘가 이렇게 얘가 부사나 부사 덩어리를 꾸미고 있을 때만 도치가 돼야 돼요. 바로 뒤에 부사, 부 내지는 절이 올 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절의 형태이긴 합니다만 절을 안 썼네요. 부사구, 부사절, 도치. 그래서 여기처럼요. only when 하고 뭐 땡땡땡 하고 부사절이 와 있잖아요. 그럼 오직 이때만 하고 저기 뒤에 의문문 어순으로 우리 지문으로 치면 do you know인가요? do you 뭐죠? achieve네요. 요렇게 의문문 어순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도치문. 그리고 그 이유는 왼절이라는 부사 덩어리를 only가 꾸미고 있을 때예요. 근데 얘를 이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는 특히 얘 때문이에요. 예컨대요. 뭐 댕댕이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개가 한 마리 있는데 내가 밥을 줘요. 근데 이 개가요. 다른 사람이 주면 밥을 안 먹어요. 누구만 밥 줄 수 있어요? 나만 줄 수 있어요. 요때는요. only가 요런 경우는 only 뒤에 부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도치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only 도치는 뒤에 부사인 덩어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부사 뭐 한 단어든 부사 구든 여기처럼 부사 절이든지요. 그래서 말하자면 음, 댕댕이를 여자로 놨네요. 이 문장에서 비스무리하지만 이 경우엔 도치가 된다는 얘기죠. 오직 이 댕댕이가 배고플 때에만 내가 쟤를 밥 먹일 수가 있어. 이런 경우에 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only도 도치문을 이끄는데요. 뒤에 부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only 플러스 부사 도치입니다. 얘의 형태는. 그래서 이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시간을 둬서 본 거고요. 일단 넘깁시다. 필기 끝나신 분들은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실게요. 이어서. 십0초 컷을 잘 누르고 계시군요.
봅시다. 그러면 얘는 이제 앞부분만 읽고서는 뭐 사실 그렇게 바로 풀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는 글의 형태가 어떤 패턴이냐면 사례에서 출발하거든요. When I started my career 이렇게요. 그러면 요런 표현들 있잖아요. 뭐 왼절이라거나 if절이라거나 아니면 imagine 이것도 몇 번 적어드렸던 것 같은데 imagine, suppose, say 요런 애들과 같은 표현으로 이제 절이 시작할 때 이와 같은 애들의 역할은 글 안에서 예시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했잖아요. 예시나 사례예요. 얘네들을 위한 장치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장이 When I started my career 이런 식으로 문장이 시작이 되면 목소리는 왜 이래? 이 글은 어떤 형태의 글인 거예요? 글을 간단하게 보자면 앞부분에서 좀 더 기네요. 이 정도 하면 괜찮겠네요. 앞부분이 이제 사례잖아요. 그러면 요 후반부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례에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주제 내지는 결론 혹은 나의 결심, 감흥 요 단계 나오겠죠. 그러면 어떤 사례구나. 이 필자가 어떤 일을 경험했었나 보구나 하고 대강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경험을 했을지 정도 계략적으로 훑은 다음에 글 후반부에서 주제 파악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봅시다. When I started my career, 내가 처음 내 직업을, 내 일을 시작했을 때 I look forward to the annual report from the organization 까지 보시면 나는 look forward to 하면 뭐뭐를 기대했다 정도죠. 그럼 나는 요거를 기대한 거예요. annual, 연간의 report, 보고를 받는 걸 기대했어요. 회사, 조직이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organization은 회사겠죠. 회사에서 오는 연간 보고서를 기대했대요. 이 연관 보고서는 showing statistics, 통계를 보여줍니다. For each of its leaders. 그럼 각각의 리더니까 뭐 지도자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회사니까 분야별로 부서별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리더 역할하는 사람들이. 그 각각의 리더들, 뭐 부서장이라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통계를 보여주는 조직에서부터 리포트를 받을 거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한 문장 정도 더 읽으셔도 괜찮고 아니면 뭐 빠르게 눈으로만 훑어도 괜찮은데 그냥 읽어갑시다. As soon as I received them in the email 내가 그것을 받자마자 하죠. 내가 걔네들을 내 이메일에서 확인하자마자 I'd look for my standing and compare my progress 그럼 나는 여기가 동사네요. I'd look for에서 여기에 D apostrophe 하고 D는 would란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럼 나는 찾을 것이다? 뭐 혹은 찾을 것이었다? 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요때의 would는 우리 조동사 파트에서 배운 거 있죠? 하곤 했다예요. used to의 의미입니다. 이러곤 했었다예요. 그럼 보고서를 받으면 나는 확인해보곤 했던 거예요. My standing. standing은 쉬운 말로 rank예요. 혹은 ranking. 나의 등수, 나의 성적, 나의 뭐 순위 이런 걸 찾아보곤 했어요. 그리고 compare 또한 비교합니다. 두 번째 동사네요. My progress 나의 진보를 나의 진척 상황을 비교했어요. 누구랑요? With the progress of all the other leaders. 그럼 진척 상황인데 많은 다른 지도자들 혹은 리더들이랑 나의 진척 상황 업무를 누가 더 잘했지? 이렇게 비교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읽으면 여기서 사실 답이 나오죠. After about 5 years of doing that, 대략 5년 정도의 시간, 그 짓을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대략 흐르고 나서 나는 깨닫게 됩니다. 얘를 깨달았네요. How harmful it was. 그럼 나는 그게 얼마나 해로운 짓거리였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럼 나의 성적과 남의 성적을 내가 계속 비교해봤었는데 이거 되게 유해하더라 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주자가 계속 반복되죠. Comparing yourself to others is really just a needless distraction. 그럼 주제 첫 번째 덩어리 한 번 더. 비교하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표현은요.
compare은 일반적으로 A who B를 써요. 그래서 with가 우리가 직관적으로 조금 더 맞아 보이는데 with도 쓰이긴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to가 조금 더 많이 쓰여요. compare은 A랑 B를 비교하다죠. A와 B를 비교하다 할 때는 A who B꼴로 쓰이더라 이렇게요. 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mpare A to B. 그럼 A랑 B를 비교하는 것이네요. 동명사 주어. 그럼 너랑 타인들을 비교하는 것은 뭐이다? 진심, needless, 불필요한, distraction. 당신의 업무의 집중력을 흐트리는, 당신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불필요한 일일 뿐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말 두 번째 반복이네요. 하지 맙시다 하잖아요. 비교하지 맙시다. 그리고 계속 주제문 반복이죠. The only one you should compare yourself to is you. 그럼 유일한 존재네요. 요까지가 관계대명사절. 네가 비교해야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compare은 A to B꼴로 쓰이기 때문에 너 자신과 비교해야 되는 대상은 이죠. 누구다? 너희다. 그리고 그럼 요 아랫부분은 대충 읽으셔도 답이 똑같은 말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너랑 너를 비교합시다. 그 다음에 162번 해봅시다. 가야 되는가? 같이 볼까요? 답은 몇 번이에요? 어디 갔냐? 어디 갔죠? 뭐? 3번이죠. 그래서 되게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패턴의 지문이잖아요. 보시면 we all have set patterns in life. 우리 모두는요, set patterns, 패턴을 설정해 왔어요. 삶에서요. We like to label ourselves as this or that. 그럼 우리는 그냥 얘 동사구로 묶어버립시다. label, 라벨링 하다죠. 라벨은 꼬리표고요. 그럼 여기에서의 label은 분류하다, 뭐 아니면 낙인 찍다 정도의 의미가 되죠. 아니면 뭐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꼬리표를 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꼬리표를 달기 좋아해요. 우리 자신에게요. 무엇이라고요? This or that. 이거나 저거나. 그럼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저렇게 부르는 걸 좋아한다네요. And are quite proud of our opinions and beliefs. 그리고 우리는 꽤 그냥 동사구로 묶을까요? Be proud of.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의견과 신념에 대해 우리는 꽤나 자랑스러워해요. 그리고 we all like to read a particular newspaper. 그럼 우리 모두는 읽기도 좋아한대요. 신문을. 근데 또 뒤에 보니까 살짝 눈으로 훑으면 TV 프로그램, 영화, 신문도 보고요. 좋아하는 일이 자꾸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열한 건가? 정도 싶죠. 우리가 즐겨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싶으니까 대충 아래쪽으로 가봅시다. 여기부터 요 정도 읽으면 되겠네요. 여기 정도부터. Each adventure is a chance to have fun. 각각의 모험은요, 기회가 될 거예요.
투부정사 하는데 투부정사 덩어리가 쭉 나열이네요. have fun, 즐기고, learn something, 뭔가를 배우고, explore the world, 세계를 탐험하고, expand your circle of friends, 당신의 뭐 친구의 범주, 친구의 사이, 카테고리를 더 넓히고요. and experience, 친구나 당신의 경험의 범주가 더 넓어지고요. and broaden your horizon, 당신의 horizon은 수평선이죠. 수평선이라는 건 내가 보는 풍경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horizon이 이렇게 쓰이면 풍경이고요. 그럼 내가 보는 나의 풍경이 넓어진다라는 건 내가 행동하는 영역 혹은 일을 하는 영역 정도로 보셔도 괜찮죠. 이나 환경이요. 그럼 네 주변의 환경을, 풍경을, 영역을 더 확장시킬 기회래요. 모험이요. 그 다음에 shutting down to adventure. 딱 봐도 shutdown은 뭐겠어요? 차단하고 멈추는 것이죠. 그래서 shut down to 무엇을 중단하다예요. 얘는 뭐뭐를 중단하다. 그럼 모험을 중단하는 건 의미해요. exactly that. 그럼 대절을 의미하네요. 이만큼이 짝대기로 이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딱 이걸 의미해요. You are shut down. 네가 멈춘 거예요. 네가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 모험을 멈추지 마세요. 누가 봐도 얘밖에 없죠. 그래서 3번 잡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 문장들도 뭐 크게 볼만한 문장들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63 가봅시다. 별거 없네. 답은 정말 빨리 찾아질 수 있죠. 얘는 진짜로. 소재도 되게 수월하고 일상적인 소재라서 읽히기도 잘 읽혔을 거고. 아우, 가려워. Now, children may develop imaginary friends around 3 or 4 years of age. 그럼 우리 아이들은요, 키워나가게 된대요. 만들어 나가요. imaginary, 가상의, 상상의죠. 그리고 뭐 얘랑 헷갈릴 법한 형용사 이런 거 중학교 때 많이 배우지 않나요? imaginative, 얘는 상상력이 풍부한 따위의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상의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요. around 대략 3 or 4 years of age. 그럼 대략 3살, 4살 때요.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얘 이름은 마우스니까 마돌이야. 마돌아 컵순이랑 인사해 뭐 이지랄 하잖아요. 애기들. 또라이처럼. 그러면 imaginary friends are only a concern. 가상의 친구들이라는 존재는요. 오직 걱정거리가 될 겁니다. if 할 때에만요. 이런 식으로 only하고 if가 붙어 있지는 않은데 사실은 얘가 요렇게 수식하는 거예요 라고 이해하시면 편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only if도 마찬가지고요. only when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이럴 때에만, 이런 경우에만 걱정거리가 된다. 그럼 if절은요. children replace all social interactions. 애들이요. 대체하는 거예요. replace는 A with B의 형태로 쓰죠. 그럼 아이들이 A를 다 B로 대체하는 거예요. All social interactions, 모든 사회적 상호작용.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인간관계를 뭐로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Pretend friends. 여기서 pretend는 가상의예요. 그럼 가상의 친구, 가짜의 친구랑 대체할 때만 문제가 됩니다. 그럼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애들이 무슨 자폐아가 돼가지고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하지마 마돌이는 내 친구야 막 이러고 컵을 버리려고 하면 안돼 컵수나 가지마 이지랄만 안 하면 상관없어요 이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상의 친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요, 사실상.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글쓴이의 의견은 이럴 때에만 문제가 될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만 칩시다. 그래서 가상의 친구는 문제가 아닙니다일 거고요. 내려갑시다. 그럼 그때까지 until then 요 정도 봅시다. 여기 읽고 답이 바로 나오면 되게 좋겠는데 나오죠. 얘는 그때까지요. Imaginary friends should be respected and welcomed. 누가 봐도 답이죠. 왜 안 바뀌어? 가상의 친구들은 존중받고 환영받아야 합니다네요. 부모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그대로 있죠. 여기 있네요. 그래서 환영해주고 존중해줍시다. 나머지 문장들도요. 딱히 뭐 까다로워 보이는 부분은 없었으니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 책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 되면요. 조금 까다로운 지문들이 좀 나올 겁니다. 추론편 두 번째 건 들어갈 거라서. 셨나요? 가봅시다. When trying to convince someone to change their mind, 이렇게 할 때요. 아이고야. 그럼 설득하고자 할 때네요. when ing 접속사가 남아있는 분사 구문의 형태고요. convince someone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뭐 하라고요? 야, 마음을 바꿔봐.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요. 누군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설득하고자 할 때 most people 일단 요런 표현이 문두에 나오면요. 살짝 내용이 뒤집어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일단 읽어가 볼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try to lay out 그럼 lay는요. 내려놓다죠. 두다예요. 펼쳐놓다예요. 그럼 펼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뭐를요? logical argument 그럼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고요. or make a passionate plea passionate 열정적인 plea 호소죠. 그럼 아주 열정적으로 호소를 하거나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려고 듭니다. as to why their view is right and the other person's opinion is wrong. 이것에 관해서요. 의주동이네요. 왜 그들의 관점이 옳은지 그냥 끊읍시다. 왜 본인의 관점, 내가 하는 말은 왜 맞고 the other person's opinion, 다른 사람의 의견은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내가 호소를 하거나 아니면 설득을 하고자 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but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장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When you think about it. 근데 당신이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요. You'll realize, 깨닫게 될걸요. That this doesn't often work. 이러한 작업이요.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이 자주 잘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글쓴이가 첫 번째 우리한테 제시해주는 주제네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 그래서 이런 패턴의 글입니다. 아까 글이건 문장이건 이런 경우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행동을 보통 바꾸고자 하는 그래서 얘는요. 내용을 뒤집는 패턴의 글이에요. 그래서 반전 유형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게요. 이 부분에 제시된 게 지금 얘를 A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B라고 하면요. A를 일단 제시할 겁니다. 요 A에 해당하는 건 아까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일반적이고 흔한 뭐 신념이나 가치관 혹은 행동, 패턴, 뭐 습관 이딴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얘에 대해서 반박할 겁니다. 그래서 이 A가 제시되는 유형 중에서 좀 간단한 유형들이 요런 애들이에요. most요, often, 많은 사람들은 자주 혹은 뭐뭐 하곤 한다 정도의 의미.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자주 이렇게들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뒤에 보시면 이렇게 must이나 however 같은 애들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런 애들이요. 그래서 뭐 아니면 어차피 부사니까 nevertheless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이런 애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반박한 내용이 얘가 일단 주제가 될 거고요. 그 내용으로 이제 쭉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딱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상태에서 요게 딱 보이면 걸렸다. 요게 주제구만 하고 이게 이제 주장 문제 유형도 그렇고요. 이거 빈칸 유형이나 뭐 주제나 다 비슷하게 갑니다. 제목 유형이나요. 그래서 이러지 맙시다네요. 설득하고자 할 때 남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하지 마세요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일단 내려가 보면 여기요. 글쓴이가 주장을 펼치는 가장 간단하고 간명하고 단순한 방식이죠. 명령문이요. 이거 하세요잖아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순간 주제네. 심지어 글의 후반부예요. 자기의 의견 정리하는. 그럼 여기가 주제구나 하고 읽어가 주시면 되죠. As someone will choose questions.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겠네요. 누군가에게 물으세요. 사형식 동사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덩어리네요. 아주 잘 골라진 즉 신중하게 선택한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죠. 그럼 look at their own views 자기 자신의 관점을 볼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from another angle 다른 시각이나 관점에서요. 그래서 5번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간 부분 이렇게 쭉 읽어봤었는데 별거 없어요. 뭐 그나마 metaphor예요. 메타포가 뭔지 아시죠? 은유, 비유라고도 합니다. metaphorical 하면 은유적인이에요. 혹은 비유적인 해도 괜찮아요. 다음에 넘어갑시다. 65번. 벌써 5시 반까지죠. 뭐야, 몇 개 됐어, 너는? 응? 응. 볼까요? 얘는 조금 생각보다 시간들이 걸리셨네요.
아니면 제가 보고 있어 표시를 안 한 건지. 아무튼 봅시다. No matter what your situation 이런 형태인데요. No matter what 이런 애 복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고요. 얘는 관계사 파트에 가서 우리가 조금 꼼꼼히 볼 거예요. 얘는 whatever로 바꾸면 돼요. 근데 얘 이름이 복합 관계대명사거든요. 그럼 관계대명사는 뒤에 절이 올 거잖아요. 동사가 없어요. No matter what 뒤에 명사 오고 끝이에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동사 자리에요. is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복합 관계사절에서요. 복합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를 복합 관계사라고 할 건데 복합 관계사절에 비동사는 생략 가능입니다. 그래서 안 써도 돼요. No matter what your situation is 라고 하든지 No matter what your situation 이라고 하든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건 간에 당신의 상황이 무슨 상황이건 간에 whether you are an insider or an outsider 당신이 이거든 저거든 간에요. 얘는 부사절이에요. whether는 양보의 부사절로도 쓰입니다. 이거이든 저거이든 간에 이쪽이든 저쪽이든 이쪽일지라도 저쪽일지라도 이렇게요. 당신이 내부자건 외부자건 간에 you need to become the voice 당신은 뭐 대놓고 you need to잖아요. 이게 되어야 합니다. 네, 어업을 쓰니까 대놓고 주제 제시합니다. 당신은 목소리가 되어주셔야 해요. 대절하는 목소리요. Challenges yesterday's answers. 당신이 어제의 답에 도전하는 그럼 어제의 답에 어제 생각했던 우리의 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되어주셔야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박해봅시다라는 얘기잖아요. 반대합시다. 어제의 나와 어제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는 달라야 해요 라고 이야기합시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뭐 여기부터 읽어도 되고 여기부터 읽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멋부터 읽어도 괜찮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는 앞에 딱 보면 may not 어쩌고죠. 당신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일 수도 있어요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중요한 내용은 하지만 뒤에 올 거잖아요. 그래서 but 이하로 빠르게 눈치를 잡고 가셔도 별 상관없고요. 그냥 읽어가 볼까요? You may not have the job security or confidence. 당신이 가지지 못할지도 몰라요. security, 여기서 안정성이라고 해볼까요? 직업적인 안정성을 갖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계약직이에요. 근데 2년 버티면 정규직으로 바꿔준대요. 근데 지금 1년 3개월째예요. 그럼 9개월만 잘 버티면 내가 정규직이 될 수 있으니까 아가리를 싸물고 있어야겠죠. 괜히 덤비지 말고요. 그런 유형의 당신이 직업적인 안정성,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confidence, 자신감이 없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목적어 두 개네요. To speak your mind to manager. 그럼 당신의 생각을, 마음을 관리자에게, 네 상사겠죠. 맥락상 당신의 상사에게 말할 수 없을지 몰라요. But 하지만 이제 여기가 주제가 되겠네요. 그러나니까요. 당신은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네요. You can make these outsider assessment. 당신은 이와 같은 외부자적인 평가를 해주실 수 있어요. 네요. 뭐에 대해서? 당신의 조직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문장에서 글쓴이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내부자건 외부자건 관계없어요. 근데 뭐가 되어주세요? 반박하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은 이와 같은 외부자적인 평가를 할 수 있대요. 아, 그러면 요 앞서 우리가 건너뛰어온 요 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겠어요? 외부자적 평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내부자하고 외부자가 있을 때 외부자가 반대하는 목소리가 되어주세요 라는 말하고 있는다면 보통 내부자는 고인물이잖아요. 고인물. 그러니까 같은 의견을 공유하고 있을 거니 다른 목소리를 내주세요. 마치 외부인처럼. 그래서 마저 읽으면 on your own,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조직에 대한 외부자적 평가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and use요. 활용할 수 있어요. What you determine to advance your career. 그럼
당신이 결정한 걸 잘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직업적인 전진, 진보를 위해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겠고요. 하나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얘는 하고 가죠. sibling rivalry. sibling이 형제자매죠. 우리말로는 저기 성별이 다 나뉘어 있잖아요. 형제, 남매, 자매. 근데 묶어서 형제자매라고 합시다. 그래서 같은 부모 뱃속에서 나온 형제 혹은 자매, 남매 이런 거요. 형제자매 간의 rivalry, 얘는 경쟁 관계예요. 그러면 형제자매 간의 경쟁 관계라는 건 어떤 존재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존재예요. 특히 이런 경우라면요. 아이고 어디 가냐? Especially between strong-willed kids. will이 명사로 의지잖아요. willed, 강한 의지를 가진이에요. 그럼 강한 의지를 가진 아이들 사이라면 더 그럴 거예요. As parents, 부모로서요. One of the dangers is comparing children unfavorably. 대놓고 답이 나오네요. One of 복수명사네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 가장 위험한 것들 중에 하나는 뭐 하는 거다? 자식들 비교하는 거다. 그리고 비교를 해도 아니 너도 이렇게 잘했네. 넌 저걸 저렇게 잘하네. 이래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비교해요? unfavorably. 그럼 호의적이지 않게. 그럼 얘는 저렇게 잘하는데 넌 뭐 하는 거니? 라고 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해놓고 탑이겠네요. 그리고 이 문장만 마저 볼까요? since 원인이죠. 이렇기 때문에요. They are always looking for, 그들은 항상 찾고 있어요. competitive advantage, 경쟁적인 우위를 항상 찾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게 비교하는 건 나빠요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정도 읽어보려고 딱 들어갔는데 to violate this principle,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바로 투부정사 하는 거래요. set up even greater rivalry between them. 그럼 set up은 만들다죠. 형성하다. 그럼 당신이 이 원칙을 위반하는 건 더 큰 라이벌 관계를 만들게 되는 거랑 같은 거예요. 아이들 사이에. 그럼 이 원칙은 아까 눈치상 아이들끼리 비교하지 마세요라는 눈치상 원칙이겠죠. 근데 뭐 앞문장 살짝 올라가 보면 뭐가 보여요? should가 보입니다. 얘는 뭐예요? 당위고 조언이에요. 그럼 부모들은, 내 후절은 어떤 부모예요? 가정의 평화를 원하는 부모는 guard, 방어해야 합니다. 막아야 돼요. against comparative comments. 뭐 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말을 막으세요.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네요. 그리고 대절은 마저 읽으면 routinely, 일상적으로 favor one child, 한 아이를 선호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마세요예요. over another. 그럼 다른 아이 이상으로 한 아이를 편애하는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대놓고 답도 나오네요. 그래서 답 어딨죠? 2번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아마 170 몇 번까지인가 문제 있을 거예요. 몇 문제 안 남았네요. 그래서 개 정도 오늘 5일 금요일인가요? 그래서 숙제는 그냥 책 끝까지 몇 지문 안 되죠? 172까지인가요? 네, 요거 해주시고 단어 시험을 언제 봐? 책 애매하게 남았죠?
어떻게 하죠? 50, 그냥 1, 2, 3 한 바퀴도 돕시다, 일단. 1에서 4까지. 요렇게. 우리가 수업이 언제죠? 화요일인가요? 시간표를 맨날 띄워놓고 있어야지, 이래서. 수요일이네요. 그러면 1에서 4, 요렇게 단어 시험 봅시다. 네, 고생들 하셨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 일과제 책이 몇 번까지 되어 있어요? 138번? 마찬가지로? 그죠? 그러면 얘 책 얼마나 남아있죠? 얘는 꽤 문제가 많이 봤으니까 한참 남아있어. 얘가 원본인 지혜까지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그럼, 1과제에만 15개 해가지고 옵시다. 1과제가 139에서부터 143까지, 153. 네, 요렇게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들 하셨습니다.